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강화학습 강의인데요.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강화학습 MDP를 풀 때 멜만 이퀘이션을 푼다는 얘기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푼다, 또는 몬테카를로 메소드로 푼다, 또는 템포럴 디퍼런스를 푼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멜만 이퀘이션을 푸는데,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모든 상태, 모든 환경을 다 알고 있을 때 노원 MDP라고 하죠. 모델 베이스라고 합니다. 모델 베이스. 그 다음에 이 몬테카를로 메소드하고 템포럴 디퍼런스는 모델 풀이라고 하죠. 전체 이 에이전트가 모든 환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경험을 해야지만이 상태를 아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팔러스 이터레이션인데요. 팔러스 이터레이션은 MDP를 푸는데 반복적으로 푸는 거예요. 팔러스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 팔러스 파일을 푸는 것이 팔러스 이터레이션인데, 여기서 알고리즘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팔러스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팔러스를 처음에는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해요. 랜덤하게. 그리고 나면 이 팔러스 랜덤하게 초기에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된 팔러스 가지고 팔러스를 한다는 얘기는 물론 그 가치 상태 스테이트 밸류 상태 가치도 랜덤하게 정해져 있어요. 랜덤하게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이 팔러스 이 팔러스를 기반으로 랜덤하게 정해져 있는 초기 상태 가치, 그다음에 이 팔러스를 기반으로 이 상태 전이 확률, 그다음에 팔러스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리워드를 가지고 초기에 그 스테이트 밸류를 구합니다. 그 스테이트 밸류 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각 스테이트 밸류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면 이 팔러스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면 각 스테이트마다 갈 수 있는 스테이트를 한 보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스테이트 봤을 때 예를 들면 1로 갔을 때 스테이트 밸류가 얼마고 1로 갔을 때 얼마고 1로 갔을 때 얼마인지를 보고 나서 이 팔러스에다가 가장 맥시멈인 스테이트 밸류를 갖는 거에 팔러스를 어사인 하는 겁니다. 어사인 하는 거. 얘 팔러스는 이거다. 그 상태에서 옵티멀한 거죠. 그 상태에서 옵티멀 팔러스를 정의하고, 그래서 가장 맥시멈인 스테이트 밸류를 갖는 팔러스를 팔러스에 업데이트를 해요.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면 그 팔러스로 스테이트 밸류를 업데이트합니다. 그 팔러스로 이 팔러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각 스테이트 밸류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스테이트 밸류가 업데이트 되겠죠. 그 상태에서 각 스테이트는 다음 스테이트로 갈 수 있는 걸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다가 가장 맥시멈 스테이트 밸류를 갖는 방향의 팔러스를 그러니까 템포러리 옵티멀이 되겠죠. 옵티멀 팔러스를 어사인하고, 그 템포러리 옵티멀한 팔러스를 다시 현재 팔러스에 업데이트한 다음에 다시 그 템포러리한 옵티멀 팔러스를 기반으로 스테이트 밸류를 구하고, 스테이트 밸류는 다시 와서 이 스테이트 밸류 중에서 가장 맥시멈인 방향을 팔러스로 정의하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언젠가는 팔러스가 수렴이 됩니다. 수렴이 되면 이제 학습이 종료가 되고 그 팔러스를 가지고 얘가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림을 보시면은 초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그리드 월드에서 각 칸에 있는 요 숫자들은 이제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스테이트가 되고, 칸에 있는 숫자들이 바로 스테이트 밸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화살표들이 팔러스입니다. 팔러스.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초기에는 랜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건 옵티멀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데 한번 액션을 취하게 되면 아마 리워드가 마이너스 1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이런 스테이트가 있다, 이런 팔러스에 있다고 치면 이 팔러스를 가지고 일단 행동을 취하겠죠. 이 팔러스를 기반으로 스테이트 밸류 업데이트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모두 0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 있고 이렇게 바뀌었죠. 이 팔러스 가지고 이 스테이트 밸류를 업데이트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테이트 밸류 업데이트 되면 각 스테이트에서 갈 수 있는 스테이트는 왼쪽으로 가게 되면 0, 아래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어떤 게 템포러리 옵티멀한 팔러스가 될까요?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화살표가 왼쪽이 된 겁니다. 왼쪽이 되고 얘는 왼쪽이나 아래나 오른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팔러스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의 가치를 가지게 되면 팔러스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거고 이 팔러스를 기반으로 스테이트 밸류를 업데이트해요. 스테이트 밸류 업데이트하게 요게 되고 그 다음에 각 스테이트를 순위하면서 어떤 스테이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떤 스테이트 밸류가 큰지를 쭉 보다가 가장 큰 스테이트 밸류의 팔러스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팔러스가 업데이트 됐고 다시 이 팔러스를 기반으로 다시 스테이트 밸류를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밸류를 봐서 어떤 화살표 방향이 옵티멀한지를 가지고 팔러스를 업데이트하고 팔러스 가지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언젠가는 이 팔러스의 방향이 변함이 없어요. 팔러스가 변함이 없을 때 학습을 중단하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팔러스가 옵티멀한 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에이전트가 여기에 노드에 있다고 치면 이 화살표를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밸류 이터레이션은 마찬가지로 이제 반복적으로 상태 가치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는 반복적으로 그 스테이트를 팔러스를 구했죠. 지금은 이제 스테이트 밸류를 반복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얘는 처음에 그 스테이트 밸류를 초기화합니다.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모든 스테이트를 순회를 해요. 모든 스테이트를 방문을 하면서 뭘 구하냐면 모든 스테이트를 방문을 하면서 얘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보는 거죠. 그러면 A1을 취하면 특정한 스테이트 프라임으로 갈 테고 A2를 취하면 스테이트 더블 프라임으로 갈 테고 A3를 취하면 스테이트 트리플 프라임으로 가겠죠. 그랬을 때 행동같이 어떤 행동이 가장 좋으냐를 다음에 벌어지는 스테이트 밸류로 보는 거예요. 다음에 벌어지는 스테이트 밸류 중에서 가장 큰 애를 그 행동에 대한 행동 가치로 어사인합니다. 이렇게 어사인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스테이트 밸류는 그 중에서 여기에 스테이트 밸류는 여기에 대한 행동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행동 가치가 있고 여기에 대한 행동 가치가 있겠죠. 행동 가치가 이런 식으로 구해지게 되면 이 스테이트 밸류는 그 중에서 가장 큰 행동 가치를 자기 자신의 스테이트 밸류로 리플레이스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이터레이션이 끝나게 되면 다음 쪽에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스테이트를 순회 방문하면서 행동을 취해 보는 거죠. 행동을 취했을 때 각각의 행동 가치를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취했을 때 즉석에서 받는 리워드하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트에서 있는 스테이트 밸류 곱하기 상태 전이 확률을 곱하게 되면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특정한 액션을 취했을 때 행동 가치가 나오겠죠.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게 되면 각 행동에 대한 행동 가치가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랬을 때 행동 3개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에서의 상태 가치는 가장 큰 행동 가치를 어사인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행동 가치를 내 스테이트 밸류를 어사인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이트 밸류가 컨버지 했느냐를 물어봐요. 컨버지 했다는 건 뭐예요? 앞에서의 스테이트 밸류하고 현재의 스테이트 밸류의 델타 값이 0과 유사하냐라는 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죠. 만약에 정해진 게 뭐 0.001
0.00이라고 하게 되면 0.001이 어떤 판단 기준이 된다고 치면 0.001보다 크면 또 도는 거예요. 돌아서 모든 스테이트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해요. 그러면 각 행동에 대한 행동 밸류, 액션 밸류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그 스테이트의 밸류는 가장 큰 액션 밸류를 어사인하고 그리고 나서 컨버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죠. 컨버지 됐느냐. 만약에 앞에 있던 타임스텝에서의 행동 가치하고 현재에서의 행동 가치의 델타 값이 0.01보다 0.001보다 작다. 그러면 스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는 게 뭐죠? 남는 게 스테이트 밸류가 남아요. 스테이트 밸류. 모든 상태의 밸류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어떻게 그 스테이트 밸류를 활용할까요? 그러면 에이전트가 만약에 ST라는 데에 상태에 있다고 치면 얘가 갈 수 있는 모든 상태를 바라보겠죠. 얘가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상태를 바라봤을 때 그 중에서 뭘 볼까요? 그 중에서 가장 맥시멈 스테이트 밸류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 행동을 취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밸류 이터레이션의 단점은 스테이트 밸류가 구해지면 학습이 완료가 되면 활용을 할 때는 에이전트는 원 스텝 어헤드 프로세스가 더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엑스트라 프로세스가 필요하냐면 앞으로 벌어질 상태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봐서 어떤 스테이트가 큰지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죠. 아, 그래 저쪽 스테이트 밸류가 제일 크네. 그럼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하는 이제 그러한 원 스텝이 더 필요하다. 학습을 하고 나서 팔러스 이터레이션은 뭐죠? 팔러스를 구하기 때문에 가장 큰 팔러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밸류 이터레이션은 스테이트 밸류가 나왔기 때문에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벌어질 스테이트 밸류를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맥시멈인 스테이트 밸류를 갈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 그러니까 원 스텝 프로세스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 이터레이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스테이트를 방문을 합니다. 여기 방문을 해갖고 얘가 보는 거죠. 얘 스테이트 밸류를 한번 보고 얘 스테이트 밸류를 보고 그랬을 때 가장 큰 이런 액션 취한 거죠. 이런 액션 취했을 때 액션 밸류 여기 액션을 취했을 때 액션 밸류 중에서 큰 거를 여기다가 어사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테이트 방문을 하고 얘가 이런 액션을 취하고 액션을 취했을 때 가장 큰 액션 밸류를 자기 스테이트 밸류로 어사인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스테이트를 다 순회를 합니다. 한 번 돌았는데 이 델타 값 아직까지 컨버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루프를 한 번 더 돌아요. 그러면 또 방문을 하고 액션을 취해보고 그 중에서 맥시멈인 액션 밸류를 자기 자신에 어사인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액션을 취해보고 액션을 취했을 때 가장 큰 거를 자기 자신에 어사인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액션을 취해봤을 때 얘의 액션 밸류가 0.52가 나왔다는 거죠. 0.52를 자기 자신에 어사인하고 계속 루프를 돌면 언젠가는 이 스테이트 밸류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제 스탑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스테이트 밸류가 구해진 거예요. 구해지면 에이전트가 여기 있다고 치면 에이전트가 행동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얘는 한번 넘짓이 봐야 돼요. 다음 스테이트가 뭔지. 얘 한 번 봤더니 0.660, 얘를 봤더니 0.655, 얘를 봤더니 0.388. 그래? 그러면 얘가 제일 크네? 그럼 이리로 가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 스텝이 더 필요한 겁니다. 밸류 이터레이션 하게 되면 원 스텝 어헤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자, 이제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설명을 드렸고요. 몬테카를로 메소드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백업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모든 액션이라는 것이 이제 스테이트가 있고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고 또 액션마다 또 스테이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트리 구조로 돼 있어요. 모든
강화학습은. 그래서 이 강화학습 커뮤니티 사람들은 이거를 백업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몬테카를로 메소드는 설명드린 것처럼 얘가 땅을 짚어봐야 된다. 뭐 T라는 거는 이 터미널 스테이트예요. 끝까지 가야지만이 각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이 좋은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에피소드, 이렇게 가는 에피소드, 뭐 이렇게 가는 에피소드 다 해보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해봐서 얘도 마찬가지로 각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했을 때 그 스테이트 밸류 또는 액션 밸류가 수렴되느냐, 수렴되면 이제 학습을 종료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요 공식, 요게 가장 핵심적인 공식입니다. 뭐냐면 스테이트 ST, 그러니까 타임 스텝 T에서의 스테이트 밸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현재 상태에서 요만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요만큼 업데이트 하는데 요 알파라는 것은 요 알파는 러닝 레이트입니다. 학습률이고 요 델타만큼 있다면, 뭔가 델타만큼 변화가 있다면 델타만큼 변화 곱하기 학습률로 알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뭐냐면 요 RT는 요 타임 스텝 T에서의 상태 가치의 리턴 값입니다. 이 리워드를 모두 합한 거예요. 여기서의 리워드, 여기서의 리워드, 여기서의 리워드를 쭉 합한 거 하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값, 원래 이 여기서의 스테이트 밸류 하고, 이런 에피소드를 취했을 때 리턴 값의 차이가 뭔가 있다면 알파만큼 곱해서 업데이트 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에피소드를 취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리턴 값이 있겠죠. 여기서의 리워드, 여기서의 리워드. 그 리턴 값하고 현재 스테이트의 스테이트 밸류하고 차이가 있다면 알파만큼 업데이트 하겠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피소드 취해보고, 이렇게 에피소드 취해보고. 그래서 계속 하다가 이 스테이트 밸류의 그 앞 버전, 앞에 있던 앞 이터레이션에서의 스테이트 밸류하고 현재에서의 스테이트 밸류가 큰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해 이게 0이라는 거죠. 이게 0이라는 거예요. 0이 되면 이게 0이 되면 얘하고는 같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렴이 됐기 때문에 학습이 종료가 되는 거죠. 이게 몬테카를로 메소드고, 템포럴 디퍼런스는 끝까지 안 갑니다. 끝까지 안 가고 원 스텝만 취해봐요.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하고 그러면 환경은 그 다음번의 상태를 보여주겠죠. 이것만 가지고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같습니다. 아까 몬테카를로 메소드하고 템포럴 디퍼런스하고 공식은 같은데, 다만 리턴 값이 마지막 터미네이션까지 안 가고 원 스텝 가지고 리턴 값을 구해요. 원 스텝을 가지고 여기 원 스텝 리턴 값이죠. 원 스텝. 얘가 행동을 취했을 때 바로 받는 리워드에다가 요 상태 가치 곱하기 감마 감쇄계수. 여기 원 스텝을 취했을 때 리턴 값하고 원래 있던 스테이트 밸류에 델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학습률을 곱해갖고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쭉 여러 번 이제 뭐 무한 반복을 하다가 하게 되면 얘가 원 스텝을 취했어요. 원 스텝을 취했는데 걔가 받는 리턴 값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던 타임 스텝에서의 상태 가치가 같아지면 이게 0이 되겠죠.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얘와 얘는 같게 되겠죠. 그래서 수렴을 하는 거예요. 얘가 델타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수렴을 한다. 그 상태가 되면 얘는 학습이 종료가 되고 상태 가치가 구해졌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해도 상태 가치가 구해졌기 때문에 원 스텝 어헤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태의 가치이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려면 얘가 한번 넌지시 다음 스텝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스텝을 보게 되면 저 상태의 밸류가 가장 크네. 그럼 그걸로 갈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로 강화학습의 종료가 되고 얘가 활용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템포럴 디퍼런스의 가장 큰 알고리즘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Q러닝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살사라는 게 있어요. 살사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액션이라는 거입니다. Q러닝은 Q러닝과 살사는 거의 유사한데, Q러닝은 뭐냐면 약간 좀 어떤 거냐면 약간 그리디하다고 할까요? 어떤 거냐면 Q러닝은 과거에 했던 모든 경험들을 되살려서 액션 값을 찾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이제 액션 밸류를 취했는데, 사실은 액션 밸류를 구할 수도 있고 스테이트 밸류를 구할 수도 있어요. 원 스텝 또는 투 스텝 템포럴 디퍼런스를 썼을 때 스테이트 밸류를 가지고 한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액션 밸류를 취할 수 있는데, 액션 밸류를 취한다고 하게 되면 얘가 만약에 액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가 나오면 이 상태가 가지고 있는 이 다음에 벌어지는 액션 밸류 값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얘는 말이죠, Q러닝은 사실은 과거의 모든 것들 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가장 맥시멈인 액션 밸류를 얘가 선택을 하는 것이 Q러닝입니다. 이 공식을 보시면 되는데, 이 공식 요거하고 요거가 바로 Q러닝과 그다음에 살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살사의 차이점인데, 무슨 얘기냐면 요 액션 밸류죠. Q라는 거는 이제 액션 밸류의 그 약어로 그 노테이션을 쓰여요. Q. V라는 것은 스테이트 밸류, Q라는 것은 액션 밸류. 그래서 어떤 특정한 S와 스테이트 상태, 그 다음에 특정한 행동 A에 를 입력받으면 거기에 맞는 가치, 액션 밸류인데, 액션 밸류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던 액션 밸류에다가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새로운 액션을 취했을 때 액션 밸류에 델타가 있으면 알파만큼 업데이트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원 스텝을 취했을 때 액션 밸류예요. 액션 밸류인데 맥스라는 게 있죠. 맥스. 여기 보시면 맥스가 뭐냐면 과거에 했던 액션 밸류 중에서 가장 맥시멈인 값으로 나는 쓰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했던 것 중에서. 살사는 현재 내가 했던 거, 현재 내가 액션을 취했을 때 S 프라임이 나왔잖아요. 그럼 S 프라임이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쓰겠다는 거고, Q러닝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갖고 과거에 S 프라임에서 A라는 행동을 취했을 때 나오는 그러니까 A라는 건 뭐냐면, A라는 건 모든 행동, S 프라임에서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한 그 행동 가치를 쭉 보고 나서 가장 큰 거를 내가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Q러닝을 가지고 만약에 강화학습을 한다고 하게 되면, 간단한 문제는 이제 Q테이블을 완성하게 되면 저희가 강화학습을 푼다라는 게 돼요. Q테이블을 완성하게 되면. 간단한 문제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의 개수, 상태가 유한한데 예를 들면 뭐 5만 가지다, 10만 가지다 이렇게 되면 컴퓨터가 그거를 메모리에다가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핸들링할 수 있는, 매니지할 수 있는 상태의 개수고,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상태의 개수, 그러면은 상태 개수 곱하기 행동 개수만큼 어떤 매트릭스가 있겠죠. 요 테이블, 요거를 이제 저희는 Q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Q 러닝에서 사용되는 Q 테이블, 액션 밸류의 테이블이에요. 액션 밸류 테이블. 그래서 액션 밸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Q 러닝의 강화학습을 Q 러닝을 써서 푸는 방법인데, 결국은 요 공식을 써서 여기에 있는 Q 테이블에 있는 것을 다 완성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이 공식은 아까 Q러니까 설명드렸죠.
어떻게 하느냐? 얘가 일단 에이전트가 상태 S2를 직면을 해요. 직면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Q밸류에 있는 Q 테이블이 다 초기화 돼 있겠죠. 랜덤하게 돼 있다고 치면 얘가 다 보는 거죠. 여기서 얘하고 다 봐서 그 중에서 맥시멈인 값을 찾아요. 맥시멈인 값을 찾아갖고 얘가 만약 맥시멈 값을 찾게 되면 S2에서 S3를 취했을 때, 죄송합니다. S2에서 S3를 취했을 때 요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과거에 있던 값하고 거기에다가 얘를 취했을 때 A3를 취하게 되면 만약에 환경이 얘를 A4로 보내게 되면 A3를 취하게 되면 만약에 환경이 A4로 보내게 되면 얘가 쭉 보는 거죠. 여기서 쭉 봐서 얘가 맥시멈이네. 얘를 여기 대입하는 겁니다. 얘는 얘가 되고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요 템포럴 디퍼런스에서 Q러닝을 할 때 요 공식을 쓰시면 되는데 요 공식을 쓰시면 되는데 현재 스테이트하고 현재 액션에 대한 그 Q밸류를 구할 때는 현재 값에다가 얘는 현재 값이에요. 현재 값에다가 원 스텝을 취했을 때 발생되는 Q밸류 중에서 맥시멈인 값을 넣어서 업데이트 하겠다는 뜻인데 어떻게 하느냐? 자, 만약에 예를 들면 S1, A1이라는 것을 구하고 싶다. 그 Q밸류를. 그러면 S1 요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구하고 싶다.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과거에 있던 거, 얘는 과거에 있던 거죠. 과거에 있던 거에다가 그러면 A1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은 A1을 취하게 된 환경은 A4를 만약에 보여줘요. 환경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액션 A1을 취했을 때 나오는 다음 스테이트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결정합니다. 소위 말하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기준으로. 그럼 일로 오겠죠? 일로 올라와서 다 보는 거예요. Q밸류 값을 다 봐서 얘가 제일 크네. 얘를 여기에 대입하는 겁니다. 얘를 대입해서 요 델타 값을 구하고 나서 업데이트가 돼. 업데이트 값을 어디에다가 어사인해요? 여기다가 어사인하는 거죠. 여기다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 여기 여기 S3하고 행동 A2를 취했을 때는 어떻게 업데이트 하느냐? 그러면 이 값이 요게 되겠고, 이 값이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A2를 취했을 때 환경이 만약에 S1으로 보내게 주게 되면 다 보는 거죠. 얘 보고 나서 얘가 맥시멈이네. 그러면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업데이트 한다. 요게 Q테이블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트가 유한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메모리가 감당할 수 있는 스테이트고 액션도 마찬가지가 되면 저희가 이 테이블을 만들면 충분하게 강화학습의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TD 람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 스텝 템포럴 디퍼런스, 그다음에 투 스텝 템포럴 디퍼런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액션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행동 가치를 구할 수도 있고 상태 가치도 구할 수가 있는데 뭐 한 번 액션 취하지 말고 두 번 취해보자. 한 번, 두 번. 이게 투 스텝이라는 뜻이고요. 쓰리 스텝은 한 번, 두 번, 세 번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몬테카로는 뭐죠? 몬테카로는 터미널까지 가는 거고요. 그러면 각각 장단점이 있겠죠. 얘는 이제 끝까지 봐야 되는 거고, 얘는 사실 계산량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굳이 뭐 끝을 보지 않다 할지라도 자전거 타기처럼 원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으로도 내가 자전거 타기를 배울 수 있다는 뭐 한다면 사실 요 세 개 정도로만 해도 관계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사전에 모르기 때문에 TD 람다라는 것은 이거를 소위 말 앙상블이라고 하죠. 어셈블 해서 일단 합해보자. 합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TD 람다예요. TD 람다인데 여기 보시면은 TD 람다는 얘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람다가 있죠. 람다가 있어서
람다 요거 다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TD 람다는 요거다. 요걸 다 합하는 거다. 플러스 하는 거다. 만약에 람다가 1이면 어떻게 되죠? 람다가 1이면 이게 싹 0이 돼서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되고, 람다가 0이면 원스텝이 돼요. 그래서 람다가 0과 1 사이가 있으면은 요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 몬테카를로를 다 합한 게 되겠죠. 강화학습을 쓰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매 순간마다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 제어, 프로세스 제어죠. 워낙 전통적으로 강화학습이 탄생된 분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순간적으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라우팅을 할 때 순간적으로 이제 최적의 라우팅 그런 컨트롤이 있어요. 할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죠. 언제 사고 팔지를 의사결정해야 되는 때도 로보틱스도 필요하고, 결국은 강화학습은 뭐냐면 이 매 순간마다 최적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용 분야는 다 쓰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 강화학습은 지도학습하고 비지도학습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시키죠. 근데 강화학습은 데이터가 아니고 환경이라는 인바이러먼트라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바이러먼트를 컴퓨터 상에서 구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는 것이 더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잘 개발하면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잘 학습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할 때 거리에 나가서 실제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신호등이나 아니 보행자 아니면 뭐 이런 교통 상황들을 보고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들을 컴퓨터에서 보여주는 이 도시 환경, 이 트래픽 상태를 보여주는 이 가상 하이웨이 아니면 가상 뭐그 시리 에어리어 이런 걸 만들어서 이 오토 드라이빙, 셀프 드라이빙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강화학습을 써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이 컨트롤러를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는 이제 전기가 들어가고, 전기는 이제 컴퓨터가 쓰죠. 그러면 이 컴퓨터가 돌아가게 되면 열을 발생을 시키는데, 또 컴퓨터가 열이 많아지면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에어컨에 그 찬바람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뭐냐면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써서 이 실내 온도를 25도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 전기를 최적화하는 거에 이제 강화학습을 써서 실제로 이제 작동되는 거를 보였던 그런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 시간마다 의사결정하는 거죠. 매 시간마다 어떻게 팬을 돌리고 온도를 어떻게 맞추고 습도를 어떻게 맞추는지를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하는 건데, 저희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이 데이터 센터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게 힘들었어요. 제가 특허로도 이제 개발을 해서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그 강화학습을 하려면 이 가상 환경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안드레 카파치라고 되게 유명한 이 인공지능의 연구원인데, 요게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학습하는 방법하고 템포럴 디퍼런스를 하는 방식이에요. 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모델 베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템포럴 디퍼런스는 모델 프리라고 하는지 보시면 아마 알 것 같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여기에 가장 리턴 값이 큰
것으로 가게끔 학습을 하는 겁니다. 화살표라는 것이 이제 옵티멀 팔러스인데, 그래서 매트릭스를 풀듯이 금방 풀어버려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모델, 노은 MDP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이 에이전트가 거의 이 모든 환경을 한눈에 다 바라다 보고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지를 순식간에 풉니다. 템포럴 디퍼런스는 사실은 모델 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노운 MDP죠. 얘가 이 전체를 몰라요. 전체를 모르고 순간순간 맞닥뜨려 봐야지 맞닥뜨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가 학습하는 방식은 하나씩 하나씩 얘가 액션을 취해 보는 겁니다. 원 스텝, 투 스텝 취해 보고 계속 이제 그 스테이트 밸류가 됐건 아니면 액션 밸류를 업데이트 하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이제 큐러닝 방식으로 얘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 액션 그 상태가 보여주고 있는 다음 스테이트의 액션 밸류 중에서 맥시멈 값을 가지고 현재 있는 액션 밸류하고 델타 값을 구해서 러닝 레이트 알파를 곱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얘는 전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한두 번 시행착오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면 모든 스테이트 밸류하고 액션 밸류에 수렴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2019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픈 AI 연구원들이 만들었던 건데 멀티 에이전트예요. 환경 안에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싱글 에이전트 하나가 학습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에이전트가 3개, 4개 Natural selection 있습니다. and competition led to the evolution of increasingly intelligent life forms. Today, we ask if comparably simple rules and multi-agent competition can also lead to intelligent behavior in a new virtual world. These agents are playing hide and seek. 그래서 숨바꼭질이죠. These agents have just begun 파란색은 learning, 숨는 but they've 거고 already learned to chase and run away. 빨간색 에이전트는 이제 찾는 This is a 건데 hard world for a hider who has only learned to flee. 이 스포 However, 컴퓨터에서 after training in 무수히 많은 millions of 시행착오를 rounds of 해서 hide and seek, the hiders find a 이 solution. 보상값, The 파란색의 hiders learn to use rudimentary 보상값은 tools to their advantage. By grabbing and 술래가 locking 자기를 못 these 찾게 blocks, 하는 거고 they can create their own shelter. 빨간색의 보상값은 The 빠른 seekers are 시간 locked 내에 in place 파란색을 for a 찾는 brief 겁니다. period at the start of the game, giving hiders a chance 그러면 to prepare. 얘가 학습을 Even 하게 so, 되면 the hiders must 놀랍게도 learn to collaborate, 이 accomplishing tasks that 도구를 would be 이용하기 impossible for 시작해요. any single individual. 그래서 The 입구 hiders are not the 나가버리면 only 얘가 ones who can learn to use 발견하죠. tools. After many generations of failing to break into 그래서 the shelter, the seekers learn to 했는데 jump over obstacles 계속 using 학습을 하게 ramps. 되면 얘가 계단을 만들어서 뛰어넘으면 발견한다는 However, 걸 after 깨달아요. many millions of rounds of having their shelter breached, the 그래서 hiders learn to take away the primary tool the seekers have at their disposal. 이 파란색 애들이
여기에 있는 이 장애물을 Note that we 숨겨요. did not explicitly incentivize any of these behaviors. As each team learns a new skill, it implicitly changes the challenges the other team faces, creating a new pressure to adapt. We've also put these agents into a more open-ended 만약에 오픈 environment, 스페이스에서는 randomizing the objects, 얘네들이 team sizes, and walls. 이 In this world, they 클로스된 learn to 공간을 construct their 만드는 own 것이 shelter from 유리하다라는 scratch, 거를 requiring that they arrange 그래서 multiple objects into precise structures. 자기네들이 이제 벽을 만들어서 숨는. To prevent seekers from using the ramps, the hiders move them to the edge of the play area and lock them in place. We originally believed this would be the final strategy that the agents learn. However, we found that after more training, the seekers discovered that they can jump on top of boxes and surf them to the hider's shelter. 나중에는 이제 박스 위로 올라가서 찾는 것까지 학습을 하는. In the last stage of emergent strategy that we observe, the hiders learn to lock as many boxes as they can before constructing their fort in order to defend against box surfing. So how do agents acquire these skills? They're trained using reinforcement learning, an algorithm inspired by the way animals on Earth learn. The agents play thousands of rounds of hide-and-seek in parallel for many days. They train against each other as well as past versions of themselves using an algorithm called self-play. Coevolution and competition on Earth led to the only generally intelligent species known to date, humans. While this world is far less complex than Earth, we have found evidence that simple rules can lead to increasingly intelligent behavior from multi-agent interaction. We hope that with a much larger and more diverse environment, truly complex and intelligent agents will one day emerge. Natural selection and competition. 네, 이것으로 아쉽게도 그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방대한 인공지능의 강화학습 분야를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강의를 마치기로 하고, 아마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오프라인 강좌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